이게 뭐예요? 서울리안. 안녕하세요, 서울리안입니다. 오늘은 아이폰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재밌는 게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아이폰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재밌는 게임을 추천해달라고 하면 저는 이제 닌텐도 게임이라고 말을 할 것 같아요. 아니, 아이폰에서 데스 스트랜딩이나 바이오 하자드 같은 트리플 A 타이틀을 할 수 있게 된 지가 언젠데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래픽의 게임을 제일 재밌다고 지금 추천하는 거예요? 방금 이렇게 생각하셨죠? 그런데 저는 이게 제일 재밌습니다. 과거의 게임보이, 닌텐도 DS 이런 거 해본 분들의 추억 같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생각보다 당시 닌텐도 고전 게임들이 갖고 있는 게임성과 스토리가 여전히 감동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그리고 플레이를 하다 보면 꼭 고화질이라는 것에 우리가 매몰될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또 이 당시의 게임의 특성이 자동 사냥을 켜둘 만큼 반복적인 사냥에 주가 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하루 종일 신경 써야 하는 게 아니라 짧은 호흡으로 진행하고 멈췄다가 다시 시간 날 때 이어서 할 수 있는 그런 타이틀이 많아서 지금 즐기기에 부담도 없고요. 닌텐도 고전 게임들을 즐기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에뮬레이터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일종의 포팅을 통해서 원래 개발된 플랫폼이 아닌 환경에서 플레이를 하도록 도와준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제가 예전에 비슷하게 게임 포팅 툴을 이용해서 디아블로4를 맥으로 돌린 적이 있었죠. 문제는 이게 최근까지 안드로이드 유저만이 누릴 수 있는 전유물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이폰 탈옥을 사용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건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논외로 할게요. 첫 번째 이유는 애플에서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에뮬레이터를 통해 유저가 원하는 게임을 직접 기기에 넣고 이걸 플레이한다? 우리가 아는 애플이 이걸 허락할 리가 없죠. 이런 자유로운 사용 방식이 애플이 만들고자 하는 일체감 있는 경험에 맞지 않았을 테고 이건 또 애플의 통제력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일이라서 더 허락하지 않았을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애플의 아픈 손가락, 아케이드 때문이겠죠. 애플에서 iOS, iPadOS, tvOS, 여기에 macOS까지도 확장하고 싶어하는 게임 경험은 아케이드가 중심에 있습니다. 훌륭하고 재밌고 중독성 높은 게임들이 있는 거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게임들이 닌텐도의 라인업과 비교할 수 있는 게임성을 갖고 있다고는 절대 말 못할 것 같습니다. 사실이 그러니까요. 이런 이유로 에뮬레이터를 통한 고전 게임 경험은 안드로이드 유저의 전유물이었고 이런 상황에서 아예 에뮬레이터를 돌리기 위한 전용 안드로이드 게임기들도 출시가 된 지 오래됐죠. 그런데 2달여 전에 갑자기 앱스토어에 델타 에뮬레이터가 업로드된 것을 시작으로 다양한 앱들이 애플의 심사를 통과해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EU의 소송 결과 때문입니다. 애플의 앱스토어 독점자 비즈니스 관행에 대한 소송에서 EU가 승소하면서 애플은 자연스럽게 사용자들이 앱스토어 외부에서 앱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야 할 의무가 생겼습니다. 여기에 EU에 이어 미국에서도 애플이 특정 게임 앱을 앱스토어에 올리지 못하도록 제한해서 공정한 경쟁을 막고 있고 이것이 애플 아케이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소송이 제기가 됐죠. 이건 아직 소송이 진행 중인데요. EU의 소송 결과를 봤을 때 크게 다른 결과가 나올 것 같지는 않아 보이죠. 이런 법적 압박 속에서 애플은 게임 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의무 그리고 필요성까지도 모두 갖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비슷한 의미로 애플에서 이런 에뮬레이터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도 최근에 허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앱스토어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에뮬레이터가 여러 개 있지만 모르면서 가장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는 앱은 델타입니다. UI도 가장 깔끔하고 컨트롤러 디자인도 예쁘면서 세로 모드와 가로 모드에 따라 유연하게 변하는 레이아웃도 가장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어요. 세로 모드에서는 원래 닌텐도 DS처럼 아래 위로 디스플레이를 보면서 플레이하고요. 저는 보통 레이저 키씨를 통해 가로 모드로 플레이하거든요. 가로 모드에서는 닌텐도 DS의 2개의 화면을 좌우로 놓고 게임을 하게 되는데 이때도 이질감 없이 편했습니다. 무엇보다 델타 앱은 게임 저장을 자체적으로 이미지 형태로 만들어둘 수 있는데요. 원래 게임 내에서 저장을 지원하지 않는 순간도 제가 임의로 이미지를 떠넣고 다음번에 거기서 이어서 진행할 수 있어요.
짧은 호흡으로 게임을 플레이하고 멈췄다가 이어나가는데 아주 편했습니다. 예전에도 엔딩을 보지 못했던 포켓몬을 이렇게 지금 해보는 중인데요. 진행은 엄청나게 느리게 되고 있지만 그래도 체육관 하나하나 배지 따면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번에는 언젠가 엔딩을 보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델타를 통해 어떻게 닌텐도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는지는 설명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에뮬레이터가 앱스토어에 공식적으로 배포되었다는 사실 자체는 반갑지만 사실 에뮬레이터 자체가 갖고 있는 게임 저작권에 대한 법적 문제는 여전히 모호한 영역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은 유저들 사이에서 아름아름 알려진 방법을 서로 공유하고 스터디하면서 에뮬레이터 시장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딱히 닌텐도에서 법적 대응을 하지는 않았는데요. 좀 더 본격적으로 에뮬레이터가 앱스토어를 장악하게 됐을 때 닌텐도에서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미 제 닌텐도 DS는 고장나서 버려버린 지 오랬지만 제가 에뮬레이터를 통해 게임을 플레이하더라도 그 타이틀은 반드시 소유하는 원칙을 스스로 지키려고 하고 있어요. 저는 이런 상황에서 닌텐도가 에뮬레이터 시장을 양지로 끌어올 수 있는 오히려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드는 관점에서 의사결정을 해주는 것이 어떨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또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설마 닌텐도 DS를 모르는 건 아니죠? 아니야. 우리 훈이도 안다고 했어. 심지어 그거 갖고 있다고 했어, 훈이도. 에이, 그런 딜 치지 마요. 에이, 안 받아.